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젊어지는 피부, 건강한 피부 정진호 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무척 덥죠? 네. 오늘도 32도, 진짜 무더운 날씨인데, 이번 주, 오늘이 7월 7일 월요일인데, 이번 주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늘이 이번 주에서는 제일 시원한 날이다. 그 예보가 나오는 걸 들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얼마나 더우려고 오늘이 가장 시원한 날이라고 그러는지 약간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정말 밖에 1분만 서 있으면 헉헉 해가지고 후덥지근하고 견딜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비는 안 올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7월 7석 날인데 7월 7일. 그 음력으로 하는 건가? 아무튼 견우와 직녀가 1년에 한 번 만나는 날인데 잘 만나서 소낙비라도 한번 시원하게 내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정년퇴직하고 나서 헤어스타일을 좀 바꾸려고 지금 거의 석 달째 머리를 안 깎고 있습니다. 좀 길러보려고.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화면에서 보니까 제 머리가 좀 지저분해 보인다 이런 걸 느꼈는데 아무튼 좀 요 정도 덮을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멋있는 헤어스타일을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를 일단 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오늘 그 썸네일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피부에도 혈액형이 있다고요? 뭐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제가 피부와 우리 혈액형에 관련된 연구를 한 서울대병원 피부과 교수로 있을 때 한 10년 훨씬 넘게 한 15년쯤 피부에서 우리 혈액형이 하는 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재밌는 사실도 많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밝혔고요. 논문도 꽤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 오늘은 이제 혈액형 당의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3번 더 혈액형 당이 어떻게 피부의 건강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험 결과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4일은 조금 더 과학적이고 조금 더 실험적인 그런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과학을 좋아하고 또 새로운 사실을 듣고 배우시는 게 좋다면 여러분들 아마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혈액형이 B형입니다. 여러분들은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혈액형을 A형, B형, O형이 있어서 ABO 혈액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갑자기 H형도 있어?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B형입니다. B형, 우리나라는 이제 혈액형과 성격과의 관계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과학적이냐 아니냐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저는 그게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밝히려는 연구도 서울대병원 피부과에 있을 때 좀 해봤는데 저는 B형입니다. 옛날에 B형 남자라는 영화도 있었고 또 A형은 이제 굉장히 마음이 소심한 마음이고 그리고 아주 이 신경 쓰는 게 많은 아주 세심한 성격의 그런 성격이다.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있죠. 그리고 왜 H형이라고 그럴까요? O형이라고 안 그러고
그거는 우리 혈액형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O형이라는 말 대신에 H형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ABO 혈액형이다 하면 이 혈액형을 많이 연구하는 이제 과학자들은 ABH 혈액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O형은 다른 말로 H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다는 거를 아시면 되고요. 결국 ABO 혈액형과 ABH 혈액형이 같은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한테 왜 혈액형이 필요할까요? 수혈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A형인 사람이 사고로 피를 많이 이제 흘렸을 때 피를 빨리 보충을 해 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 혈액형이 다른 사람의 피를 수혈을 해 주면 이제 거부 반응 같은 게 일어나 가지고 오히려 생명이 위독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혈액형을 맞춰서 수혈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거는 인제 우리가 이 혈액형을 이용하는 거고 '왜 우리 몸에 굳이 혈액형이 있어야 될까?' 이런 거 '혈액형이 하는 일이 뭘까?' 혈액형의 기능과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리 많은 연구를 해도 그것이 잘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인제 피부에서 혈액형이 하는 일을 지난 15년 동안 연구해서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규명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제가 자세히 드리려고 하고 정말로 우리 피부에도 혈액형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피부와 혈액형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된 이유는 우연한 발견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젊은 사람 피부를 요만큼 얻고 또 70, 80 이렇게 된 할머니, 할아버지의 피부를 요만큼 얻어 가지고 젊은 사람 피부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피부하고 유전자의 발현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 유전자의 발현의 차이를 연구를 한 20년 전에 시작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 피부에서 유전자 DNA를 뽑고 그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피부에서 DNA를 뽑아 가지고 그 발현의 정도를 비교를 하는 연구를 했는데 이상하게 피부 조직인데 혈액형을 만드는 유전자들이 젊은 사람 피부에는 많이 발현이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 피부에는 혈액형을 만드는 유전자가 발현이 안 되거나 젊은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발현량이 감소되고 있는 그런 결과를 우연히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피부에서 혈액형을 만드는 유전자가 나오지? 이거 재미있네.' 그래서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큰 발견은 우연한 발견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어 유명한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피부에도 ABH 혈액형 또는 ABO 혈액형이 존재를 합니다. 조금 더 과학적으로 말하면 ABO 혈액형, ABH 혈액형 이 같은 말이라 그랬죠? 앞으로는 ABH 혈액형이라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ABH 혈액형을 결정하는 거는 당 성분입니다. 당. 당이 뭔지 아시죠? 우리 몸은 단백질, 지질, 당 이런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당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가 고프고 힘이 없을 때 '아 당 떨어진다. 당을 빨리 보충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런 당입니다. 그래서 ABH 혈액형을 결정하는 거는 당인데 A형을 결정하는 당의 종류하고 B형을 결정하는 당의 종류하고 또 O형을 결정하는 당의 종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다른 당이 어 피 어 적 혈액형이라고 하면 적혈구, 우리 피 속에 있는 적혈구의 세포막에 그 당이 존재를 함으로써 우리 혈액형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저는 B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저 B형, 제 적혈구의 B형을 결정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 당 성분이 피부에도 이렇게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가 15년 전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는 겉에서부터 표피층이 있고 그 밑에 진피층이 있고, 지금 이 사진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밑에 피하 지방층이 존재하는데, 표피층은 각질 형성 세포로 돼 있잖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표피층인데, 각질 형성 세포로 돼 있고, 각질 형성 세포가 한 10개 정도의 층으로 이렇게 구성돼 있고, 가장 바깥층은 각질 형성 세포가 죽어서 만든 각질층 입니다. 여기가 각질층이고, 그 밑에 바로 있는 게 각질층으로 되기 바로 직전에, 죽기 직전에 각질 형성 세포의 층을 우리가 과립층이라고 그래요. 거기 보면 세포를 현미경으로 보면 조그만 점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과립이라고 그래서 과립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혈액형 당이 각질 세포가 되기 직전에 과립층하고, 그다음에 각질층에 혈액형을 결정하는 당 성분이 이렇게 많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갛게 염색된 게 혈액형 당을 저희가 항체를 이용해서 염색을 한 겁니다. 그러면 교수님, 이건 뭐예요? 여기 진피에 동글동글한 거. 이거는 진피에 존재하는 혈관입니다. 혈관에는 뭐가 지나죠? 적혈구가 지나죠. 적혈구 세포막에는 뭐가 있죠? 혈액형을 결정하는 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혈관 속에 있는 적혈구하고 또 혈관 벽도 혈액형 당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혈관하고 혈관 속에 있는 적혈구가 이렇게 염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제 피부는 아니지만, 제 피부라고 가정을 하면 제가 B형이기 때문에 제 피부의 각질층과 과립층에는 B형을 결정하는 당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 피부에 각질층이 뭐죠? 피부 장벽이잖아요. 피부 장벽을 이렇게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여기에 혈액형 당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피부에 도대체 이렇게 많은 혈액형 당이 왜 존재하고, 이 혈액형 당이 하는 일이 뭔지 궁금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이거를 발견한 지가 한 15년 전인데, 그때 우리 학생들, 저랑 같이 이제 연구를 했던 학생들하고 박사님들을 이렇게 랑 같이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이 혈액형 당이 피부에서 하는 일이 뭔지 밝혀보자. 100년 전에 오스트리아의 병리학자인 닥터 란스타인이라는 사람이 혈액형을 처음 발견했어요. A형, B형, O형 이거 발견을 해서 수혈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초 지식을 마련하고, 그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혈액형을 발견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이 혈액형이 우리 사람 몸에서 하는 일이, 그 기능이 뭘까? 그거는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했지만 아직도 혈액형 당이 하는 그 기능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박사 과정 학생하고 또 박사 딴 후에 박사로서 우리 실험실에서 연구했던 박사님들하고 우리 이거 연구해서 혈액형 당이 피부에서 하는 일이 뭔가, 이걸 밝혀가지고
두 번째 혈액형에 관련해서 두 번째 노벨상을 받아보자. 그렇게 해서 의기투합해서 이 혈액형당의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혈액형을 결정하는 것은 제가 당 성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적혈구가 있잖아요. 피 속의 적혈구. 적혈구의 세포막에 글루코즈라고 하는 당이 하나 붙고 그다음에 갈락토즈라는 당이 글루코즈에 붙고 그다음에 아세틸 글루코사민이라고 하는 당이 갈락토즈에 붙고 그다음에 갈락토즈라는 당이 아세틸 글루코사민에 붙고 그다음에 퓨코즈라는 당이 이 갈락토즈에 이렇게 붙으면 당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일렬로 붙어 있잖아요. 이 순서도 중요합니다. 글루코즈, 갈락토즈, 아세틸 글루코사민, 갈락토즈, 퓨코즈 이렇게 5개의 당이 순서대로 적혈구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이나 지질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 적혈구는 O형이 됩니다. O형은 아까 H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단백질이나 지질에 이런 당이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당화라 그래요. 글라이코실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혈액형이라는 거는 적혈구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이나 지질에 이런 당들이 붙어서 당화되어 있는 건데 그 당화된 당의 종류가 이런 5개의 단당류의 당이 붙어서 O형을 만들게 되고요. 그러면 B형은 뭐예요? B형은 요 갈락토즈에 퓨코스가 하나 붙어 있는데 갈락토스가 하나 더 붙으면 이게 B형이 됩니다. 그래서 제 적혈구에는 적혈구의 단백질이나 지질 같은 이 세포막, 적혈구 세포막에 단당류의 당이 글루코스, 갈락토스, 아세틸 글루코사민, 갈락토스, 퓨코즈, 또 갈락토스 하나가 더 붙어서 이건 당이 6개잖아요. 6개의 당이 붙어 있는 그렇게 당화되어 있는 것이 B형을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혈구에 이런 당이 6개가 이렇게 붙어 있듯이 피부에도 제 피부에도 이런 글루코스, 갈락토스, 아세틸 글루코사민, 갈락토스, 퓨코스, 갈락토스 이런 당이 제 피부에 엄청나게 많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A형은 뭐예요? A형은 여기 갈락토스에 아세틸 갈락토사민이라는 당이 붙어 있는 경우가 이제 A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수님 A형, B형, O형이 있는데 AB형은 뭐예요? AB형은 이 적혈구에 A형 당도 붙어 있고 또 B형 당도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A형은 A형 당만 붙어 있고 B형은 B형 당만 붙어 있는데 AB형인 사람은 적혈구에 A형 당도 붙어 있고 B형 당도 붙어 있고 2개가 다 붙어 있는 경우고 그 사람의 피부에도 A형도 붙어 있고 B형도 이렇게 붙어 있어서 우리 혈액형을 결정하는 그런 당이 적혈구막과 피부에 있는 각질세포막 또 이제 과립층에 있는 각질 형성 세포의 세포막에 그것이 많이 붙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부에 이렇게 혈액형을 결정하는 혈액형 당이 이 과립층하고 각질 형성세포 각질층에 많이 발현되는 것을 저희가 발견한 이후에 그럼 다른 점막에도 혈액형 당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지만 병원에서는 이런 조직을 얻기가 비교적 쉽기 때문에 식도가 어디 있습니까? 음식을 삼키면 바로 식도를 거쳐서 위로 가죠. 식도에 있는 점막에도 이렇게 혈액형 당이 많이 발현되고 있고요. 또 위 점막에도 이렇게 혈액형 당이 많이 발현돼 있고 또 소장 위에 거쳐가지고 소장을 거쳐서 음식이 내려가잖아요. 소장 막에도 이쪽이
그 소장의 안쪽이고 이쪽이 소장 벽 쪽인데 음식이랑 접하는 그런 소장 점막에도 혈액형 당이 이렇게 많이 존재하고요. 요도는 이제 방광에서부터 소변이 나오는 그 길을 요도라고 하는데 요도 점막도 이렇게 혈액형 당이 있고 또 결막, 눈의 결막에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슬라이드가 좁아서 제가 몇 개만 가져왔지만 제가 안 거는 이거예요. 우리 몸이 외부의 환경과 접하는 부위는 전부 혈액형 당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피부 그렇죠? 식도도 음식이 지나가는 길이고 위, 소장, 대장이 다 그렇고 요도도 그 오줌이 소변이 나가는 길인데 거기에서 이제 공기도 들어오고 균도 외부로부터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 환경이나 접하는 데고 결막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기관지서부터 폐로 들어가는 폐 안에 있는 기관지의 점막도 혈액형 당을 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몸은 피부도 적혈구에서 나오는 발현되고 있는 그 혈액형을 결정하는 혈액형 당이 적혈구 막에 있듯이 피부의 가장 바깥측인 각질층이 피부 장벽이잖아요. 각질층과 그 바로 밑에 있는 과립층, 각질층을 만들기 직전에 세포인 각질 형성 세포까지 혈액형을 결정하는 혈액형 당을 엄청나게 많이 발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몸 안에 있는 점막인데 외부의 공기와 노출이 돼서 균이 들락달락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눈이라든가 호흡기에 있는 점막이라든가 위장관에 있는 점막, 그다음에 소변이 나가는 그런 점막 이런 데에 그 ABO 혈액형을 결정하는 당 성분이 엄청나게 많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 몸을 안팎으로 보호하고 있구나. 혈액형 당이 우리 몸을 보호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 제가 이때까지 알려진 혈액형 당의 기능, 역할에 대해서 나온 논문들을 많이 공부를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직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혈액형 당이 하는 일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논문들을 많이 발표를 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ABH 혈액형, ABO 혈액형을 결정하는 것은 당성분이고 그 당성분이 피부에도 엄청나게 많고 피부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감싸고 있는 모든 상피세포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 혈액형 당이 존재를 해서 아마도 우리 몸을 보호하고 있을 거다 이런 것을 짐작하게 하고요.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는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이제 질환이 있거나 염증이 있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는 그런 피부에서의 혈액형 당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를 조사를 연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정상 피부죠. 과립층하고 여기까지 표피인데 과립층하고 과립층에 있는 각질 형성 세포가 죽어서 만든 각질층에 혈액형 당이 많이 존재하는 게 이제 정상인데 아토피 피부염 환자, 아토피 피부염 알죠? 뭐 이게 습진이 많은 부분도 있고 주위에 정상처럼 보이는 이제 피부도 물론 있는데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 이렇게 염증이 많은 병변 부위하고 그 옆에 별로 염증이 없어서 정상처럼 보이는 그런 피부의 혈액형 당이 얼마나 많은가 연구를 해보니까 거의 발현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아토피 피부염 환자 거의 40명의 피부를 얻어가지고 혈액형 당을 염색을 해보니까
거의 혈액형당이 없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가장 흔한 증상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피부가 굉장히 건조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굉장히 가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부 장벽에 이렇게 혈액형당이 많아야 피부 장벽의 기능이 아주 잘 발휘를 하는데, 이 피부 장벽의 혈액형당이 아토피 피부염에서 이렇게 없어졌기 때문에 피부 장벽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피부에 있는 수분이 많이 밖으로 도망갈 수 있고, 그래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건조하면 가려워질 수밖에 없으니까 가려워지는 거다. 그 이후에 많은 연구를 통해서 그걸 제가 규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햇빛을 받으면 피부가 어떻게 되죠? 화상을 입거나 염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정상 피부에 이렇게 혈액형당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사람 피부, 엉덩이 피부에다 자외선을 주고, 한 번 주고 24시간 후, 48시간 후, 72시간 후에 피부를 조금 얻어 가지고 혈액형당의 발현이 어떻게 변하는지 봤더니, 놀랍게도 자외선을 준 72시간 후에는 혈액형당이 다 없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외선을 받으면 피부 장벽도 손상이 되고 피부에 염증도 일어나는데, 이런 혈액형당의 소실이 피부 장벽의 기능이 감소되고 염증이 심해지는 거랑 관련이 있다는 거를 논문을 통해서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나이가 들면 엉덩이 피부도 늙죠. 그건 자연 피부 노화고, 또 얼굴 피부는 햇빛을 계속 보기 때문에 급속히 늙잖아요. 그래서 이걸 광노화된 피부다 하는데, 나이가 들면 이런 엉덩이 같이 자연 피부 노화된 거에서도 혈액형당이 많이 발현이 감소되지만, 햇빛을 본 얼굴 피부, 광노화된 피부에서는 훨씬 많이 감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거는, 정상적으로 피부에도 혈액형을 결정하는 혈액형당이 존재를 하고, 그것이 많은 부분이 여기 과립층하고 그 위에 각질 형성세포가 죽어서 만든 각질 세포에 발현이 많이 된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고, 요거 조금 더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각질층에 존재하는 단백질이 있어요. 우리가 코니오데스모신이라고 부르는, 이름이 좀 어렵죠? 코니오데스모신이라고 부르는 이 각질층에만 있는 단백질인데, 그 단백질이 혈액형당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상 피부인데, 정상 피부에서 각질층에만 존재하는 단백질에 혈액형당이 많이 강화돼 있어서, 이렇게 혈액형당은 초록색으로, 이 코니오데스모신이라고 하는 각질층에 있는 단백질은 빨간색으로 염색을 하면, 요게 두 개가 같은 위치에 있으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이게 돼서, 피부 장벽에 많이 존재하는 혈액형당이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단백질에 붙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피부 장벽, 제가 젊어지는 피부, 건강한 피부, 우리 정준호 쇼에서 피부 장벽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잖아요. 피부 장벽은 죽은 각질세포, 각질세포가 피부에서 이제 금방 떨어져 나갈 운명인데, 떨어져 나가기 직전에 아주 납작한 형태로 30층 내지 40층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마치 벽돌담을 보면 벽돌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것처럼 층층이 납작한 각질 형성세포가, 각질세포가, 죽은 각질세포가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 각질세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벽돌 담처럼 납작한 각질세포가 있고, 그 사이사이에 이 공간을 잘 메우고 있어야 피부에서 수분도 도망가지 않고, 외부에서 균이나
자극 물질이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거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지질 성분이 여기 잘 메우고 있다는 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질 성분은 콜레스테롤, 세라마이드, 지방산 이렇게 세 가지 이 지질 성분이 중요하다. 콜레스테롤, 세라마이드, 지방산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15년 동안 연구한 결과는 뭐냐면 지질 성분 물론 중요한데 지질 성분 말고도 한 가지 성분이 더 있다는 겁니다. 이 각질 세포 사이에 빈 공간을 꽉 메우는 성분 중에 지질 성분만큼 중요한 성분이 뭐냐? 혈액형을 결정하는 혈액형 당 성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형 당 성분이 정상 피부처럼 많이 발현돼 있어야 이 피부 장벽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있고 우리 피부가 건강하고 병들지 않을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아토피 피부염이 있거나 자외선을 받거나 피부가 노화되거나 피부가 건조하거나 그런 사람들의 피부를 보면 혈액형을 결정하는 당이 정상적으로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소실돼서 거의 없어지는 겁니다. 거의 없어지면 혈액형 당이 요 각질 세포 사이사이를 잘 메우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없어지니까 피부 장벽 기능이 감소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피부에서 혈액형 당의 역할을 제가 밝히기 전에는 혈액형 당이 우리 인체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성격을 결정한다? 뭐 아직 과학적 근거 없이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고 우리 몸을 보호할 거다. 그런 증거도 많이 빈약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몸의 안팎으로 혈액형당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혈액형당이 외부 환경과 접하는 부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15년 동안 연구한 결과는 뭐냐면 정상 피부에 이렇게 각질층, 그러니까 피부 장벽에 혈액형 당이 이렇게 많고 피부 장벽이 망가져 있는 아토피 피부에는 이런 혈액형 당이 없기 때문에 혈액형을 결정하는 당 성분이 피부 장벽 기능에 굉장히 필수적이고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밝혔고 그것을 논문으로 써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거를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런 건조한 피부, 아토피 피부염, 노화된 피부 여기에는 이제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심한 염증도 생기고 건조한 피부나 노화된 피부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염증이 굉장히 증가돼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저희 연구팀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혈액형 당이 감소하면 피부 염증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즉 혈액형 당, ABH 혈액형 당, ABO 혈액형 당이 평소에 피부 염증을 이렇게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데 혈액형 당이 감소하게 되면은 염증이 심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는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역할, 그게 혈액형 당의 역할이고 두 번째는 피부 염증을 일어나지 않게 억제하는 그런 역할, 그것이 혈액형 당이 피부에서 하는 일이고 피부에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점막에서도 비슷한 역할, 우리 몸으로부터 뭐가 들어오거나 우리 몸에 중요한 성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그런 장벽의 역할을 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그런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토피 피부염이나 건조한 피부 이런 데서 혈액형 당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피부에 염증이 생기니까 다시 혈액형 당을 정상처럼 많이 발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우리가 피부 장벽을 다시 튼튼하게 만들 수도 있고 피부의 염증을 억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결과를 얻은 다음에 이 아토피 피부염이나 건조한 피부, 혈액형 당이 감소되어 있는 상태
피부에서 혈액형당을 다시 증가시키는 방법을 개발해 보자 해서 몇 년의 연구를 거쳐서 그거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을 바르면 피부 장벽이 튼튼해지고 피부 염증도 감소하게 됩니다. 임상 연구를 통해서 그걸 다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혈액형 ABH 혈액형과 피부에 관한 서론의 얘기를 드린 건데 시간이 좀 많이 가긴 했군요. 좀 쉽게 설명하려고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ABO 혈액형은 결국 당 성분이 결정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RBC 그러니까 적혈구에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이나 지질에 붙어서 그 단백질의 기능을 변화시키고 각질층에 있는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이 피부 장벽의 기능을 변화시키고 또 염증을 조절하는 물질과 붙어가지고 염증을 조절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혈액형 당이 우리 피부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어떻게 혈액형 당이 피부 장벽의 기능을 조절하는지 실험 데이터를 조금 가지고 와서 조금 더 과학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호기심을 자극을 해보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어떻게 혈액형 당이 피부의 염증을 조절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피부에 있는 혈액형 당이 떨어져 있는 걸 다시 증가시킬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미있으셨나요? 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제가 강의 시간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한 15분 동안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변함없이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세 가지 화장품을 가져왔습니다. 요 세 가지 화장품에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혈액형 당을 증가시키는 그런 제가 기술을 개발해서 특허를 낸 거 있거든요. 그 특허 기술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핸드크림인데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려면 혈액형 당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핸드크림 그다음에 얼굴에 바르는 보습크림 ABH 플러스 페이셜 크림인데 여기도 혈액형 당을 증가시키는 기술이 적용됐고요. 또 토너인데 토너에도 이 ABH 당을 증가시키는 그 기술을 특허 기술을 여기 적용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 받기 전에 지난주에 여기 댓글에 나온 질문인데 크레아틴을 운동하느라고 많이 드시려고 하는데 탈모가 된다는 얘기를 친구들이 해서 걱정이다 그런 얘기를 해 주셔서 제가 그런 근거가 있나 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크레아틴은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먹습니다. 근력을 키우고 또 운동하는 스태미나도 키우기 위해서 이제 많이 먹는다는 것을 제가 알았고요. 왜 탈모가 된다고 이제 그런 그 근거가 뭔가 이런 걸 논문을 좀 찾아보니까 논문이 딱 한 편 제가 찾을 수 있었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20-30명 정도의 소규모 연구였는데 크레아틴을 복용을 하게 하고 3주가 됐더니 혈중에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DHT라는 남성형 호르몬의 레벨이 굉장히 증가하더라 하는 논문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게 왜 탈모랑 관련이 있느냐 하는 건데 우리가 탈모약으로 먹는 먹는 약 그것이 이제 주로 성분이 뭐냐면 5-알파 리덕테이즈라고 테스토스테론을 강력한 테스토스테론인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DHT로 바꾸는 그런 그 효소인데 그거를 억제해서 강력한 테스토스테론인 DHT가 안 만들어지게 하고 그런 강력한 DHT 때문에 남성형 탈모증이 생기니까 그거를
덜 만들게 강력한 테스토스테론을 덜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 효소를 억제하는 그런 약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크레아틴을 먹으면 이 강력한 남성형 호르몬인 DHT,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 이 혈중 농도가 높아지니까 아마 이게 높아지면 머리의 탈모를 유발하는데 조금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하는 정도의 이제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 이후에 비슷한 연구 결과는 나와 있지 않아서 아직까지 확실한 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질문하신 분이 외가 쪽에 대머리가 많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분의 경우에는 안 드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또 게시판에 질문이 하나 나와 있는데 좁쌀 여드름을 짜지 않고 없앨 수 있나요?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먹느냐 바르느냐 로아큐탄을 먹은 지 12일 정도 됐다고 하셨습니다. 좁쌀 여드름이라면 아주 작은 여드름인데 로아큐탄은 굉장히 이제 일반적인 먹느냐 바르냐로 치료가 되지 않는 심한 여드름의 경우에만 용법에 맞춰서 3-4개월 잘 이제 드시면 여드름을 재발하지 않게 없앨 수 있는 약입니다. 반면에 로아큐탄은 굉장히 부작용이 많아 가지고 용법에 맞게 3-4개월을 먹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약이거든요. 그래서 좁쌀 여드름 때문에 로아큐탄 먹는 거는 저는 너무 나가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바르는 약 먹는 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 가지고 그거를 드시면 되고 대개 바르는 약은 인제 거기 인제 모낭 끝이 막혔으니까 그걸 뚫어 주는 약 또는 여드름균을 죽이는 약 이런 약을 바르면 되고요. 먹는 약은 이제 항생제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를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비욘디에서 여드름 치료와 여드름에 대해서 방송을 꽤 여러 번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잘 공부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드름은 피부병이기 때문에 피부과 전문의한테 찾아가셔 가지고 정확히 진단받고 치료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슬동자님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외적 요인으로 혈액형 당이 점점 소실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없어진 혈액형 당은 다시 생성은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보충할 수 있는 약이나 음식 같은 게 있을까요? 네. 혈액형 당이 소실되는 이유는 우리 피부에 염증이 생기면 여러 가지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생기거든요. 그런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혈액형 당을 만드는 효소를 억제해서 인제 그런 게 억제하니까 혈액형 당이 인제 소실이 되는 거고 염증이 좋아지면 다시 인제 혈액형 당은 스스로 만들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할 수 있는 약이나 음식 같은 거는 있지 않고요. 제가 인제 이런 거를 잘 이해하게 되고 혈액형 당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개발해서 특허도 내고 그래서 제가 만든 이제 보습제나 몸에 바르는 보습 크림 또는 얼굴에 바르는 보습 크림, 핸드 크림 이런 거에는 그런 특허 기술이 적용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바르시면 이제 혈액형 당시 다시 증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피부에 있는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외부 자극도 피하고 하면 다시 우리 몸이 혈액형 당을 충분히 만들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구슬동자님께 이 페이셜 크림 얼굴에 바르는 거거든요. 요즘 같이 인제 묻었고 땀이 많이 흘리고 할 때 얼굴에 로션 같은 거 바르기 되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주 유분감이 적으면서도 피부 장벽을 굉장히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페이셜 크림이니까 보습 크림이니까 한번 발라 보시기 바랍니다. 세이지 님이 흥미로운 연구예요. 혈액형 당이 없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되나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노화되면 이제 혈액형 당이 없어지는데 노화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나이가 먹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햇빛을 많이 본다거나 때를 밀어서 피부가 건조해진다거나 또는 이 외부의 자극을 자꾸 받게 된다거나 그런 거를 하지 않도록 이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생활 습관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도 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항상 청취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교수님 그러면 없어진 혈액형당을 어떻게 하면 다시 생길 수 있나요? 기존의 모이스처 로션에도 혈액형당이 들어가 있는지요? 네. 제가 만든 모이스처 로션에는 혈액형당을 증가시키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허를 낸 성분들이고요. 제가 특허를 냈으니까 다른 사람은 제 허락 없이는 쓰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모이스처 로션, 다른 회사가 만든 모이스처 로션에는 아직은 없다 생각이 되고 제가 만든 회사 주식회사 정준호 이펙트에서 만든 ABH 플러스 이 브랜드의 화장품에 특히 보습 기능이 있고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에는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커님이 교수님 주기적인 헌혈을 할 경우 혈액형당에 영향이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혈액형당과 헌혈은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헌혈은 뭐 하면 할수록 피부 우리 인체 건강이 중요해진다고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혈을 하셔도 되고요. 피부에 있는 혈액형당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양미자 님이 교수님 반갑습니다. 69세 여성입니다. 예, 저보다 3살 많으신 누님이시군요. 저는 66세입니다. 피부가 많이 건조하고 수시로 수분 크림을 발라준다고 하셨는데, 네. 피부가 건조해지면 오늘 말씀드린 혈액형당이 이제 감소하게 되죠. 혈액형당이 하는 일이 이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일인데, 피부가 건조해지면 이제 혈액형당이 감소되고, 그러면 피부 장벽의 기능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면 다시 피부 장벽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피부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자꾸 도망가고 피부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자꾸 뺏기게 되고 그럼 피부는 점점 더 건조해지는 거죠. 그래서 수시로 수분 크림을 자주 발라주시는 거 정말로 필수죠.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보습 크림은 이 각질 세포가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잖아요. 각질층에 각질 세포가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고 그 사이사이를 기름 성분이 채우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보습제는 그 지질 성분,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으로 포함한 그런 보습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발라주면 각질 세포 사이사이에 부족해져 있는 지질을 보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보습 기능이 있는데 혈액형 당, ABH 혈액형 당도 굉장히 지질만큼 중요한데 혈액형 당이 감소되어 있는데 그걸 증가시키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보습제는 없어서 시중에는 없는데 제가 만든 이제 그런 보습제는 혈액형 당까지 증가시켜 가지고 다른 회사의 보습 크림에 비해서 피부 장벽을 월등하게 좋게 하고 그래서 보습 기능도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양미자님 그 피부가 많이 건조하는데 이 얼굴에 바르는 토너입니다. 한번 발라보시면 여기도 혈액형당을 증가시키는 게 있어가지고 토너만 발라도 피부 장벽이 튼튼해지는 거를 많이 느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파워님의 질문을 받고 끝내볼까요? 안녕하세요. 피부가 많이 흰 편인데 피부색이랑 혈액형 당도 관련이 있나요?
피부가 희면 혈액형 등이 부족하거나 하다거나 그런 것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네. 네. 혈액형당과 피부색, 그러니까 멜라닌 세포가 많이 만들어지냐 적어지느냐와는 아직 연구된 바가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 큰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좋은 질문을 해 주신 우리 파워 님께는 이 핸드크림은 이제 손을 닦고 나서 꼭 발라 주시면 좋고, 손이 많이 건조해지거나 손습진이 생기는 거는 이제 손에 있는 피부 장벽이 많이 망가져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망가져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핸드크림을 잘 발라 주시는 게 좋고, 이 핸드크림에도 피부 장벽의 주 성분인 지질 성분하고 또 ABH 당 성분을 증가시키는 특허를 낸 그 특허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피디님 하나 더 받을까요? 조커님 거. 예. 교수님, 프라이팬에 대여 화상을 입은 것 같은데요. 긁힌 자국처럼 빨갛게 긴 선이 생겼는데요. 하루 이틀 통증이 있다가 일주일 정도 됐지만 아직도 긁힌 것처럼 빨간 선만 있어서 반해포 항생제인 걸 발라줬는데 병원에 안 가도 될까? 네. 제 생각에 그냥 빨간 선만 있고 하면은 시간이 가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화상을 입었으니까 거기 염증이 생기잖아요. 이제 아직은 이제 거기 홍반이 있지만 홍반이 이제 좋아지고 나면은 염증 후 색소 침착이라 그래 가지고 거기에 이제 멜라닌 세포가 많아져 가지고 갈색의 색소가 남게 되고, 그 색소는 몇 달이 가다가 이제 저절로 좋아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긁힌 것처럼 빨간 선만 있다면 이제 항생제 연고도 그만 바르시고 병원은 굳이 안 가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연구한 거를 너무 신나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오래 얘기해서 여러분들 질문을 많이 받지 못한 것 같지만 시간은 벌써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제가 들어서자마자 이 뒷 배경이 너무 좋아서 휴가를 내서 이런 데 가서 2박 3일 정도 스트레스도 풀고 책도 좀 읽고 그러고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더운 날씨에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 경치 좋고 공기 좋은 한적한 데 가서 휴가 잘 보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